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흥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을 인하를 하게 됩니다. 곧 새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니까 또 공지사항 나가면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소멸 및 전문가 서비스 전환 안내인데요. 기존 홈페이지에 있었던 포인트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기회겠죠.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연준을 또 압박했다, 그런 소식이 들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죠. 역시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뭐 엄청난 자리죠.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더 내려라, 제로 금리를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해라, 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그 이제 과거에는 뭐 정경분리, 뭐 금산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와 금융 이쪽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 어떤 지배력,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연준 의장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고할 수 있다, 그렇게 압박도 했었어요.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라, 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연준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최악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준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 분야는 투자죠. 부동산 투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분은 재선을 하려면은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금리를 뭐 많이 내린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어떤 그 화해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그 카드를 쓸 것 같아요. 관세죠. 관세 카드를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진짜 소위 말하면 글로벌 깡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소송을 해봐야 중국의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의 어떤 자국민들의 그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도 중국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압박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소송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그 적정한 선에서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은 계속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의 원인은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도 강했어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코스닥은 수급적인 부분, 뭐 코스피의 수급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외국인들 매수의 영향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증시예요. 역시 미국 쪽의 어떤 상승,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미국 선물이 강했다는 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강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어쨌든 오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다.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장중의 흐름 자체가 역시 좀 변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자 보시면은 결국은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었죠. 자, 바이오, 기타 서비스 업종 바이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약 업종이 굉장히 강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 뭐 별거 없었어요. 결국은 그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의 흐름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어제 하락했었죠. 그래서 방금 처음에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하락하면서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장중 어떤 선물의 흐름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약했죠.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굉장히 약했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급락 출발했는데 결국은 장중에 쭉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미국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도 반영이 됩니다만은 결국은 내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예상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만기주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목요일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내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일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요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내일 더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또 목요일에 또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또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예상했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전기전자 반등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교육 관련주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어제하고 뭐 비슷한 흐름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오늘은 전기전자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기전자가 상당히 약했었죠. 그런데 결국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전기전자가 반등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까지는 떨어진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입니다. 삼성 SDI와 삼천당 제약인데요. 삼성 SDI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둘이 회동을 했죠. 그래서 이 전기차 쪽에 배터리 쪽에 협력을 하자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뭐 대국민 사과도 했었죠.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경영권을 근데 이제 그 어떤 자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려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형태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삼성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산업 발전에 기여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 엄청나거든요. 삼성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이 두 양대 거대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봐야죠. 둘이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정부 회장의 이런 행보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들을 만들면서 조금 어떤 종목도 움직이고 그러겠지만 추세적으로 우량주가 움직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다만 전기차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제대로 가격 조정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겠죠. 어쨌든 전기차 쪽도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황사태 맞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움직임이 최근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보시겠습니다. 단기 흐름이 괜찮죠. 그런데 결국은 지수가 버티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슈를 가지고 좀 상승했는데요.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고점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또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셨다가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제대로 받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다만 좋은 종목이니까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뭐 조정 확실하게 받으면은 그때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매매 결과인데요.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역시 장중에 최근에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종목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엄청나게 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히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단기에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그 확실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신규 추천도 하는데 그 종목들도 흐름이 단기에 또 뭐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상했던 흐름이고요. 고점 혼조세는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점 돌파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의 결과에 따라서 목요일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고점 돌파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계속 간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뚫어주고 또 조정을 받는 박스권에서 혼조세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고요. 비중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50% 이하로 하시고,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와 하방 공략을 하자. 역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방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제처럼 크게 급락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급락하니까 1900을 이탈을 단기에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짝 이탈했지만 결국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버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내일 정도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내일 적당히 마감한다. 그러면은 목요일에 조금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일 좀 강하게 상승해 버린다. 그러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목요일에 오히려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대로 목요일에 또 강하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 고점이 1960이죠. 여기를 뚫어줄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어떤 상황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어떤 그 오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매도보다는 과매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00을 뚫고 계속 간다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박스권 안에서 단기 혼조세의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1950과 1900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더 튀어오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것이죠. 밀리면 끌고 가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은 뭐 본전에 정리했다가 더 위에서 또 매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뭐 장중에 좀 크게 빠졌다. 시가가 크게 빠졌을 경우에는 더 좋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장중에 단타 상방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오늘도 선물이 저점에서 거의 뭐 6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어요. 지금은 어쨌든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13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